오늘은 그중에서도 조디 에비에이션, 이 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맺은 파트너십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해외 진출 뉴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어떻게 규제, 자본, 그리고 한 국가의 거대한 미래 전략과 만나서 현실이 되어가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파헤쳐 보면서 두 가지 큰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연 이번 발표가 에어택시 상용화의 진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수많은 경쟁사 중에 사우디는 왜 하필 조비를 선택했을까? 이 두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자료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특히 이게 비전 2030이라는 사우디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랑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서 어쩌면 미래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사우디 민간항공청과의 규제 절차 조율 완료, 이 문장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비행 허가 받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eVTOL이라는 게 기존의 비행기나 헬리콥터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규제 공백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법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 흔히 있는 일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승인이 단순히 여기서 한번 날아봐도 좋아 하는 식의 시험비행 허가랑은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건 조비가 사우디 정부랑 머리를 맞대고 상업 운행을 위한 법적인 틀,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 자체를 함께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규칙 자체를요? 네, 어떤 기준으로 기체를 인증할지, 조종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 비행 경로는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같이 설계한 거예요. 아하,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비유가 이제야 확 와닿네요. 아무리 F1 레이싱카 같은 멋진 차를 만들어도 그걸 몰 수 있는 운전면허 제도나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그냥 고철이잖아요. 그럼 조비는 지금 사우디에서 에어택시 운전면허 시험을 만들고 그 1호 면허를 따낼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조비가 사우디의 도시항공 모빌리티, 즉 UAM의 표준을 만드는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앞으로 다른 경쟁사들이 사우디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비가 만든 규칙을 따라야겠네요. 그렇죠. 조비와 사우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점 효과예요. 규제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은 것도 대단한데 자료에 등장하는 파트너 회사들 이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레드시 글로벌이랑 더 헬리콥터 컴퍼니, THC. 처음에 그냥 현지 협력사인가 했는데 특히 THC의 배경을 보니까 사우디 국부 펀드가 소유한 왕실 전용 헬리기 회사라고요? 이건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파트너십의 속살을 들여다보려면 이 두 회사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먼저 레드시 글로벌은요. 사우디의 비전 2030 프로젝트 중에서도 핵심인 초호화 관광 단지를 개발하는 국영기업이에요. 그 네옴시티 같은. 맞습니다. 홍해 연안에 수십 개의 섬과 사막 리조트들이 있는 정말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미래 도시를 짓고 있죠. 조비의 에어택시는 바로 이 미래의 관광단지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거예요. 공항에서 리조트로, 리조트에서 다른 섬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부유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한 택시가 아니라 미래 도시의 혈관 같은 교통 인프라 자체를 까는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하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THC는 어쩌면 더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국부 펀드가 100% 소유한 VIP 전용 헬리콥터 회사거든요. 네네. 주 고객이 왕족, 정부 고위 관료, 국빈들이에요. 쉽게 말해 하늘 위의 리무진 서비스인 셈이죠. 이 회사랑 손을 잡았다는 건 조비가 일반 대중시장을 공략하기도 전에 사우디의 최상위 VIP 시장으로 가는
직행 티켓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보통은 저가 시장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는데 여긴 아예 최고급 시장부터 선점하고 내려오는 전략이 가능해진 거네요. 신뢰도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점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너십은 조비가 사우디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미래 관광과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VIP 항공 서비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장악했음을 의미해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 사우디의 미래 교통망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전략적인 포석인 셈이죠. 자, 규제와 파트너라는 두 개의 큰 그림을 맞춰보니까 정말 거대한 계획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런 계획들이 보통 몇 년 내 혹은 가까운 미래에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2026 상반기라고 아주 구체적인 시점이 못 박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비행이 아니라 상업적 시범 운행이라고요. 이건 실제로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는 거잖아요. 네, 그 구체성이 이번 발표에 강력한 신뢰를 더하는 부분이죠. 2026 상반기라는 정확한 시점을 제시했다는 건 이미 사우디 정부나 파트너사들과 실무적인 논의와 일정 조율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공식적인 약속에 가까운 거예요. 아파트 분양 공고에 2026년 5월 입주 확정 이렇게 딱 박아놓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이건 진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거군요. 전략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조비는 지금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목표 시점에 바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예요. 아, 딱 맞네요, 시기가. 그렇죠. 미국에서 기술적인 공인을 받자마자 거의 동시에 사우디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거죠. 와, 그건 정말 치밀하네요. 미국에서의 기술 인증과 사우디에서의 상업 운행 준비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같은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시범 운행이라는 말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기체를 날려보는 기술 테스트가 아니에요. 실제 승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예약, 탑승, 비행, 착륙, 결제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전 과정을 실전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아, 모든 과정을 다요? 네. 여기서 얻는 운영 데이터는 앞으로 실제 유료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계획된 거군요. 그런데 이 계획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 최대 200대 공급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요. 만약 이게 성사된다면 eVTOL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확정만 된다면 업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전례 없는 규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를 단순히 항공기 200대를 판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그림의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긴 200다면 웬만한 소규모 항공사 전체 비행기 숫자랑 맞먹는 수준인데 이걸 그냥 팔고 끝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 계약은 항공기 판매를 넘어서 생산, 운영, 유지보수, 그리고 관제 시스템, 조종사 훈련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 구축 계약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단순히 최신 비행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자국 내의 새로운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이식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물고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에 더해서 양식장 짓는 기술까지 통째로 이전받고 싶어 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 200대라는 숫자는 조비가 사우디의 UAM 생태계 전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아요. 한번 팔고 끝나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을 의미하죠.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수없이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자료에 나온 운영 샌드박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띄어요. 원래 아이들 모래놀이터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IT 분야에서는 규제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우디가 조비에게 이런 거대한 놀이터를 통째로 제공한다는 건가요? 네.
놀이터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다만 이 놀이터는 단순히 기술 테스트를 넘어선 아주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져요. 이 샌드박스 안에서 조비는 그동안 이론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했던 거의 모든 운영 모델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검증하고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일까요? 배터리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환경적인 변수들? 네. 또 복잡한 해안선과 섬 지형에 맞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 경로는 무엇인지, 실제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충전소나 정비 시설은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과 탑승 시스템이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등등 상업 운행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실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실제 전쟁터에서 하는 실전 훈련이나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는 다른 경쟁사들은 돈을 주고도 절대 살 수 없는 자산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쌓은 운영 실적, 즉 트랙 레코드예요. 나중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우디 홍해 프로젝트에서 1년간 수만 명의 승객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송했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요. 와, 그 어떤 화려한 기술 사양서나 브로셔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조비에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완벽한 졸업작품을 만들 무대를 마련해준 셈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지는 느낌이요. 사우디가 조비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규제라는 문턱을 없애주고 왕실급 파트너를 연결해주고 돈이 되는 시장을 열어주고 심지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까지 제공해주고요. 여기서 처음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나오네요. 사우디는 왜 이렇게까지 조비에게 진심인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사우디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 비전 2030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비전 2030의 핵심은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관광, 기술,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미래상업 국가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네, 네움시티 같은 상상초래 미래도시 프로젝트도 그 일환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사막과 해안으로 이루어진 사우디의 지리적 특성상 도로를 무한정 건설하기는 어렵고 비효율적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늘에 나는 전기 교통수단, 즉 EVTO는 사우디의 모든 전략적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합하는 거죠?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 전기를 기반으로 하니까 탈석유, 친환경 에너지 국가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죠. 둘째, 소음이 적고 빠르며 미래적인 이미지는 그들이 유치하려는 초호화 관광 산업의 격을 높여주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셋째, 도로 같은 지상 인프라 없이도 미래 도시와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어요. EVTO는 사우디가 꿈꾸는 미래의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슈퍼글루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많은 EVT 회사 중에 왜 조비였을까요? 시장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가장 확실한 파트너였기 때문일 거예요.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인데 불확실한 기술에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줄여야 하니까. 조비는 경쟁사들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AA 인증 절차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또 이미 일본 최대 항공사인 ANA랑 손잡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미 군군과도 오랜 기간 협력해왔어요. 이런 글로벌 사업 역량과 실적을 본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다른 신생 기업보다는 기술력과 사업 모델이 검증된 1등 주자와 손을 잡는 것이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와, 정말 모든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정리해보면 조비는 미국에서는 정부와 군을, 일본에서는 최대 항공사를,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에서는 정부와 국부 펀드를 핵심 파트너로 확보한 거군요. 미국, 일본, 사우디를 잇는 이 글로벌 삼각편대가 완성된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글로벌 삼각편대. 그리고 이 3개국 파트너십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 주도 프로젝트, 항공당국의 승인, 그리고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정말 교과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보니 에어택시라는 게 단순히 멋진 비행체 하나 만드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규제, 자본, 사업 모델,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 전략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번 사우디 발표는 조비라는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미래 도시 항공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상용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예요. 기술, 자본, 정책, 그리고 시장이라는 4개의 바퀴가 모두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에어택시의 미래가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